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흐름에 동참해 13회 연속 동결을 마치고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물론 중동 사태와 가계부채를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 그 관련 내용 금융시장부 손지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내일 금통이면 금요일에 있는 건데 금통위가 보통 목요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한글날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미뤄지면서 금요일에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기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부푼 지 오래인데 전문가들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합인포맥스가 이달 초 국내외 금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그중 13곳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머지 7곳은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네.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이번 주 초 발표한 11월 채권시장 지표에서 채권 전문가 64%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64%면 이제 코로나 때 뭐 인상을 전망하거나 뭐 그 위에 이제 동결을 전망할 때 90% 넘게 나오던 것보다는 좀 낮긴 하네요. 이 국내 전문가들 시각은 그렇고 이제 해외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한국은행 뭐 인하 전망이 좀 대세입니까? 네, 글로벌 IB들의 전망도 유사합니다. 뭐 HSBC, ANG, BNP 파리바, 도이치뱅크, 시티 등 글로벌 IB들도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다만 JP모건은 10월이 아닌 11월에 첫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좀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죠. 네,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준의 빅컷이 가장 주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인하 사이클로 들어선 상황에서 연준까지 4년 6개월 만에 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피벗 분위기가 더욱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연준이 첫 금리 인하 폭으로 25bp가 아닌 빅컷을 선택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 지속 등을 빅컷의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옳은 선택이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빅컷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일각에 불거진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좀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0.25%포인트를 내렸으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뭐 내릴지 말지를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이 시원하게 0.50%포인트를 내려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절반이라도 따라가기가 수월해졌다 뭐 이러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물가도 이제 저희의 전망을 더해주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9월 물가는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에 내려온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에 3%를 하회한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왔습니다. 네. 7월에는 2.6%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가 8월에 다시 2.0%로 내려왔고 이번에 더욱 둔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1이라는 숫자를 이제 봤다는 건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직접 그 최근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초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충분한 시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네. 물가는 하는 해 전망 경로에 따라 둔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9월 물가 발표 이후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2%를 하회하다가 연말에는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네. 물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할 거란 우려가 이제 많이 커졌는데 이제 물가가 반등한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1월 FOMC에서도 추가 비컷 가능성을 지우는 주요 요인으로 유가가 지금 시장에서 꼽히고 있는데요. 유가로 인해서 현재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지도 관건입니다. 실제 최근 중동 사태로 9월 초 저점 이후 유가가 거의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완화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또 물가 말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묶어두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부동산 가격하고 가계부채였습니다. 네, 가계부채는 하느니 금융안전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변수입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31조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6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 8월에 한 달 동안 9조 6천억 원 늘어서 역대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9월 들어 조금 증가폭이 축소된 겁니다. 네네. 이 중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조 9천억 원 늘었는데 이 또한 8월에 8조 9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네. 신혼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9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정부 규제가 좀 이제서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이 가계대출이 잡힌다라고 하는 건 한국은행이 반색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에서 부채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이벤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신성한 금통위원회 기자간담회였고 하나는 한은의 금융안전 보고서 발표였습니다. 네. 신성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집값에 대해서는 둔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신 위원은 서울 집값은 최근 들어서 꺾였고 26주 기준으로 봐도 좀 둔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꺾이는 모멘텀 자체는 초기라고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9월 주택 관련 데이터는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추석 연휴와 10월 초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같은 지적에도 좀 동의를 하면서 네. 10월 초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9월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뭐 신성환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좀 비둘기파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에 인하를 안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기자간담회에서 신성한 금통위원은 사실 뭐 집값이 안정된 후에 인하할 정도로 뭐 한국 경제가 녹록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수적 관점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습니다. 신 위원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안전 위험 등으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발언이면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이제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인하를 기점으로 좀 10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뷰가 좀 더 강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그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한은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은 금통위가 금융안정뿐 아니라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부총재보는 9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완전 추세가 전환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대에 대한 이유로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네. 규제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하나 요인을 살펴보자면 이제 상반기에 괜히 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는 그 환율이 튀어오를 수도 있어서 뭐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동결을 쭉 해온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외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1,320원에서 1,340원 사이를 등락하다가 지난달 말에 1,300원 선까지 급락한 이후에 이달 들어서는 1,350원을 터치하는 등 다소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거는 엔화, 위안화 등 다른 통화 움직임 혹은 또 중동 위기 우려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시적인 변수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1,400원과 가까워졌던 상황과 비교하면 다소 안정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서 네. 금통위의 통화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도 최근 미국의 11월 비컷 기대가 축소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에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우리 국채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또 환율 하락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을 하면서 좀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데 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글날 휴일이었던 어제 새벽 5시에 FTSE 러셀이 이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에 이같이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 11월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편입으로 우리나라 국고채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보이는데 WGBI가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이 2조 5천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약 75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예. 서울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국채 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재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